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 이제는 내년에 있는 이 동계 베이징 올림픽까지 보이콧하는 이런 상황에 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정치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몰린 중국. 그런데 또다시 홍다그룹이 지금 디폴트 위기에 빠졌고, 이번에 돌아오는 970억 원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완전히 부도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 홍다뿐만 아니라 지금 양광을 비롯한 약 100여 개의 회사들이 줄줄이 지금 부도가 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다뿐만 아닙니다. 홍다는 지금 제2위에 중국 엄청난 14억이 있는 이 땅, 이 인구와 이 중국이 그 중국에서 부동산 재벌로서는 2위에 해당하는 그룹이 바로 홍다그룹이라고 합니다. 문어발 확장식 하다가 이제는 해외에서 빌려온 외채를 갚지 못해서 그 이자까지 갚지 못해서 벌써 디폴트 선언했다 겨우겨우 갚아 나갔는데, 더 이상 홍다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팔리지 않고 해서 이제는 완전히 부도 위기에 몰렸고, 급기야 광동성, 이 홍다그룹이 광주에 있죠. 이 광동성에 있는 성 간부들이 홍다그룹 총재를 불러서 조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살릴지 아니면 이대로 부도를 낼지. 왜냐하면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을 중국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줄줄이 지금 양광 부동산 회사를 비롯한 수백 개의 회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도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파국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중국 부채도 많은데다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국가 부채 많고 개인 부채도 상당히 많은데 약 한 다 합하면 3천조 원이 된다고 하죠. 그러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국가 부채에다 개인들이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사느라고, 저희 친척들도 중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만 중국에서 집을 살 때는 다 은행에 융자를 빌려서 융자를 끼고 산 겁니다. 조금씩 갚아 나가던 건데, 이것이 지금 중국도 지금 경제가 악화되면서 35%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던 것이 지금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3.5%,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민들도 빚에 쪼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줄줄이 부도가 난다는 거죠. 미국이 가장 잘하는 것, 중국의 군용이 상당히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 인민은행뿐만 아니라, 인민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우리 한국은행이나 같은 것이고, 중국 은행이 있습니다. 차이나 뱅크라는 이 제일 큰 은행이죠. 상업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 기업은행, 뭐 엄청난 이 대규모 이 공상은행, 공업은행 엄청 많은데 이 은행들이 다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기업 이 전자회사들도 다 국가가 거반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와 같은 뭐 하이센스든 이런 기업들도 다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돈이 모자라면 그냥 돈을 찍어서 계속 돈을,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살렸던 거죠. 국가가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 홍다그룹이나 부동산 그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은행을 통해서 계속 돈을 쏟아붓다가 이제는 밑빠진 덕에 물붓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은행도 홍다나 이 부동산 그룹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되고, 중국 국민들도 부채에 못 이겨 아파트가 부도나서 경매에 나가게 된다면 중국 은행들도 줄줄이 부도난다고 합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월가의 전문가들, 중국에 가장 취약한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은행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홍다는 며칠 안 남아서 부도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거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또 중국이 무지한 돈을 찍어서 또 투자할지. 중국이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이 양쪽 완화를 한다면서 4조 위안을 풀었다고 합니다. 1조 위안화가 우리 돈 160조 위안화니까 4조 위안화면 약 640조에서 700조 원을 2년 동안에 풀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제 또다시 이걸 돈을 찍어서 풀을지, 그러면 이 중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기 때문에 이거에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35%, 그리고 그 다음에는 25%, 이제는 3.5%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 빈익빈 부익부가 가장 심각한 나라 하면 바로 중국도 빈익빈 부익부가 가장 심각합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 중국이 그 돌파구를 어디서 찾으려고 할까요? 특히 시진핑 주석은 내년에 장기 집권으로 가야 되는
이 절박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 절박한 시점을 반미 투쟁으로 확산시키고 모든 중국 국민들의 불만을 바로 미국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만 침공도 내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국가들의 상투적인 수법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대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로 돌리기 위한 외부의 족을, 강력한 족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공산국가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미국과 한국, 이것을 강력한 적으로 상대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고 미국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체제를 흡수 통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저놈 있는 우리 국가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고 미사일을 만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돌리는 것은 이미 지금까지 해왔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미국에 있는 이 월가의 신문이죠. 여기에도 지금 중국의 경제가 몰락이 시작됐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 경제는 성장이 아니라 이제 몰락 단계에 들어갔다는 아주 암울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 장기 집권에는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 왔다는 거죠. 우리 국내 문제에서도 이게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대기업이 도움을 받아서 수출을 많이 했으면 그 혜택이 이 중소기업, 서민들, 정말 오늘 먹고 내일 뭘 먹을까 걱정하는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한테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수출 많이 하면 뭐하냐? 우린 이렇게 어려운 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걸 수출을 잘한 사람들을 비하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칭찬해 줘야 된다. 그걸 누가 몰라서 그 사람들은 칭찬해 주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담당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경제 수장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해야죠. 청년들이 지금 가장 요구하는 게 집 달라. 아파트, 청년들을 위한 아파트 지어줘서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롭고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게 청년들의 요구 조건임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리고 뭐 일침을 가했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